계속되는 장마. 이번엔 세찬 바람을 몰고 왔다. 시와호 한가운데 마련한 뿔론병아리 둥지는 거친 파랑에 속절없이 내맡겨진 종입의 신세다. 뿔론병아리 부부는 서둘러 둥지 보수에 나섰다. 떠다니는 풀을 연신 가져다 나르지만 자연의 힘을 맞서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비는 다시 폭우로 돌변했다. 둥지의 알은 금방이라도 굴러버릴 것 같은 백척 간도다. 그 와중에 새끼까지 깨어났다. 물 위에 춤꾼 뿔론병아리. 과연 폭우에 맞서 새끼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을까? (6월) 중순 시화호. 마름으로 뒤덮인 호수 한가운데 뿔론병아리가 둥지를 틀었다. 뿔론병아리는 보통 부둘 사이에 둥지를 짓는데 이곳 시화호처럼 마른 밭에 마련했을 경우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히 보수에 신경 써야 한다. 수컷이 암컷 곁에 찰싹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산란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리번. 수컷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뿔론병아리의 교미는 주로 둥지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뿔론병아리는 대개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품는데 이 부부는 4개의 알을 사랑의 결실로 얻었다. 한여름 시화호는 열기 그 자체다. 어디를 둘러봐도 따가운 햇살을 피할 길은 없다. 그저 숨을 헐떡일 뿐이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엔 부모의 몸이 그늘막이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알에 부채질해준다. 너무 더우면 알이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물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쉬는 시간엔 언제든 멱을 감을 수 있다. 깃털의 이물질과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 위에 살지만 날개 깃도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한다. 또한 깃털에 기름을 묻혀 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관리한다. 뿔론병아리의 비행 능력은 떨어지지만 잠수 실력만큼은 최고다. 유선형의 몸매에다 발가락이 갈라진 한족형의 발을 가져 빠르게 물속을 이동할 수 있다.
병아리는 약 25일간 알을 품고 굴려주어야 새끼를 얻을 수 있다. 무더위와 싸운 고단한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참동 번개는 폭우를 몰고 왔다. 본격적인 장마다. 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물 한가운데 둥지를 튼 뿔론 병아리도 비를 피해갈 순 없다. 그나마 둥지를 높게 쌓아놓아 천만다행이다. 이번엔 세찬 바람이 함께 몰아친다. 때를 만난 듯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미 비바람에 100여 미터를 떠밀려온 상황. 보트 피플이 따로 없다. 서둘러 둥지 보수에 나서는 뿔론 병아리. 수컷은 알이 떨어질까봐 둥지에 앉은 채 풀을 물어올린다. 이것저것 만져보지만 마음만 급하다. 암컷도 한 움큼 물어왔다. 주변에 둑을 쌓아 둥지 요실을 막아보자는 뜻. 금방이라도 알이 굴러떨어질 듯 위태롭다. 수컷도 직접 둥지 쌓기에 나섰다. 이번엔 멀리서 긴 마름 줄기를 물고 왔다. 마름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 길이 무척이나 더디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집어보지만 여의치가 않다. 물 위에 둥지를 튼 뿔론 병아리에겐 성난 물결로부터 둥지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번식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 끝없는 사투. 하지만 그들에게 포기란 없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소강 상태에 있던 비까지 다시 굵어졌다. 그렇다고 둥지 보수를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바삐 움직인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끌고 와서 보호막을 친다. 둥지가 계속 떠밀려 물과 돌에 처박히는 날엔 이번 번식은 끝장나고 만다. 과연 뿔론 병아리 부부는 비바람에 맞서 둥지 사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번 몰아치기 시작한 비바람은 사그라들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둥지를 통째 삼켜버릴 기세다. 이제 둥지는 둑에서 15m 지점까지 밀려왔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뿔론병아리 수컷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렁이는 물결의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닫습니다. 촬영팀도 힘들긴 마찬가지. 수컷이 다시 둥지에서 내려왔다. 이제 알을 품는 것보다 둥지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조금씩 흩어지는 마름 줄기를 하나라도 붙잡아 보자는 다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다 놓지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투를 벌인 지 벌써 20시간째. 뜻밖의 알의 부화가 시작됐다. 곧이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옥동자 한 마리가 깨어났다. 둥지 보수하랴 포란하랴 지친 수컷 한숨을 돌린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한 일. 아비는 다시 품어준다. 젖은 새끼는 빨리 몸을 말려주어야 살 수 있다. 이번엔 어미 차례. 그 사이 아비는 쉴 새도 없이 둥지 재료를 물어다 나른다. 다시 둥지로 올라오는 아비. 폭풍 후에 온몸으로 맞선 하루.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아비의 널찍한 등은 새끼가 비바람을 피하기엔 적격.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포근한 아비의 품이다. 둥지가 난파될지 모르는 노란 지위. 그러나 쇠제비 갈매기에겐 절호의 사냥 기회일 뿐이다. 나머지 알들도 무사히 부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시동을 건 심술은 그칠 줄 모른다. 인근 안산 갈대 습지. 빗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또 하나의 녀석이 있다. 부들 위에 둥지를 마련한 덤불 해오락이다. 녀석도 알을 품으면서 둥지 보수에 열을 올린다. 둥지가 비를 맞으면 처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유전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부들잎을 끌어당겨 둥지를 가리기까지 한다. 비가 들이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다.
개방된 둥지보다는 비를 덜 맞지만 계속되는 비를 감당하기엔 벅차다. 온몸이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다. 하지만 꿈쩍 않고 둥지를 지킨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덤불 해오라기는 수면 1m 위쯤에 접시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부들 여러 포기를 엮은 다음 그 위에다 마른 부들잎으로 둥지를 짓는다. 바람에 잘 견디고 물의 배수가 잘 되는 구조라 여름철 번식 둥지로는 안성맞춤이다. 비를 대비한 일종의 맞춤 전략이다. 잠시 짬을 내 수컷이 둥지 보수에 나섰다. 아무리 훌륭한 둥지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 평소에 유지, 보수하는 것은 야생 생존의 지름길이다. 이 둥지에도 경사가 났다. 덤불 해오라기는 5개에서 7개의 알을 낳는데 하루 간격으로 하나, 둘 순차적으로 깨어난다. 첫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다음의 새끼를 잘 키워 번식 성공을 이루려는 것이다. 새끼들이 깨어나면서 부모 새들은 바빠진다. 둥지에 들 때는 천적에 들키지 않도록 발레 자세로 부들 사이를 은밀하게 이동한다. 덤불 해오라기도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운다. 암컷의 기척에 수컷이 반가움의 신호를 보낸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몸 전체 색은 진한 반면 머리의 색은 더 옅다. 어미는 사냥한 물고기를 개원해 먹인다. 한번 삭힌 것이기 때문에 새끼들이 소화하기에도 좋다. 새끼는 이모저모 부모새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성장한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생을 촬영하기 위해선 비를 피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비가 새들지 않도록 제작한 원격 카메라도 필수다. 억수같이 쏟아진 비에 덤불 해오라기의 몰골이 말이 아니다. 제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깃털이 채 덜 난 새끼들도 흠뻑 젖고 말았다. 어미는 온몸으로 비 가림막이 되어주고 행여 문제가 생길까봐 둥지도 보살핀다. 빗속에서도 먹을거리를 가져왔다. 야생의 부부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만 한 생명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다. 배고픈 첫째는 득달같이 부리를 쪼아댄다. 먹이가 부족한 시기엔 먼저 태어난 첫째가 먹이를 독차지하기 일쑤다.
더 이상 사냥해 온 것은 없다. 온기로 먹이를 대신한다. 끝을 모르는 폭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도권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서울 양재천길 명동 일교 하부와 청계천 산책로 등 서울 시내 곳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사람이 사는 집도 속수무책이다. 대자연의 물살 앞에 인간 세상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덤불 해오라기의 부들숲은 괜찮을까? 부들 곳곳이 쓰러졌다. 알이 몇 개 없어 굴러왔나 보다. 두 개밖에 없네. 피해는 알뿐만이 아니다. 비바람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 덤불 해오라기 새끼 하나는 떨어져 죽고 말았다. 시와오 뿔론병아리 둥지는 무사할까? 밤새 둥지는 둑 2m 가까이 떠밀려왔다. 천만다행으로 둥지의 난파는 피했다. 그런데 새끼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먹이를 몰고 오는 어미가 포착됐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그 사이 둘째도 깨어났다. 비바람에 맞서 둥지를 보수하고 지켜낸 덕분이다. 뿔론병아리 새끼는 이마에 빨간색의 하트 무늬와 타이거 마스크가 선명하다. 특히 얼룩 줄무늬는 참매와 같은 천적의 눈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비가 새끼를 돌보는 사이 어미가 다시 먹이를 가져왔다. 이 시기엔 어린 물고기나 새우 같은 것을 주로 먹인다. 시와오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지천에 널려 있어 새끼를 키우기엔 적격이다. 알껍질은 냄새를 남긴다. 멀리 내다버리는 게 상책이다. 천적의 작은 노림수까지 막아내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뿔론병아리는 특이하게도 새끼를 업어서 키운다. 둥지를 오를 땐 펭귄처럼 뒤뚱거리는데 다리가 뒤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알 한 개만 남았다. 둘째는 아예 아비의 목마를 탔다. 뿔론병아리 새끼에게 아비의 품을 대신할 것은 없다. 이제 부모의 등이 새끼의 둥지다. 품고 부화시킨 한 달간의 둥지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시와호의 어엿한 식구가 되었다. 뿔론병아리는 암소가 번갈아 새끼를 업어준다.
없지 않은 쪽에서 사냥을 담당한다. 등이 널찍한 수컷이 업어주는 경우가 더 많이 관찰됐다. 불론병아리는 뛰어난 물고기 사냥꾼이다. 재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녀석의 부리를 피해가기 힘들다. 불론병아리 부부는 물 위의 춤꾼답게 아름다운 하트춤으로 그간 서로의 고생을 위로한다. 새끼는 몸이 마르면 헤엄을 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은 부모의 등을 오르내리며 지낸다. 한때 겨울 철새로 알려져 왔던 불론병아리는 최근엔 텃새와의 번식 둥지가 늘고 있다. 특히 시와우의 경우 2008년엔 몇 쌍에 불과했으나 2013년엔 최소 120여 쌍 이상이 번식하는 것이 관찰됐다. 한강으로 흐르는 안양천. 도로가 도랑에는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생명이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랑은 메말라 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늦다. 드디어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 만들어졌다. 흩뿌리는 비가 아니라 제대로 내리는 비다. 하루 동안 80mm 이상의 많은 비에 도랑은 빗물이 가득하다. 비가 그치고 해걸음녘. 대지를 울리는 대합창이 울려 퍼진다.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맹꽁이다. 맹꽁, 수로마다 맹꽁이들 세상이다. 수컷들은 저마다 우렁찬 소리를 뽐내며 짝을 찾는다. 암컷은 노래가 마음에 드는지 허락의 신호를 보낸다. 짝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도로를 건너는 것도 불사한다. 그러나 지나가는 자전거는 위험천만이다. 어떤 맹꽁이는 황천길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그들은 행진을 멈출 수 없다. 1년 동안 비 오는 오늘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맹꽁이는 평소엔 땅에서 생활하다가 6, 7월 장마철에 수로나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이곳에 알을 낳는다. 성미 급한 짝은 벌써 어분 채로 물을 찾아 여행을 나선다. 이 정도면 산란하고 한 달을 버티기에 충분한 수량이다. 느닷없는 맹꽁이의 출현은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컷은 암컷 등에 올라탄 채 발로 힘을 준다. 앞발에 돌기가 발달해 있어
암컷 배를 꼭 움켜잡고 압박해 산란을 돕는 데 용이하다. 암컷은 산란을 할 때 고개를 물에 쳐박고 엉덩이를 치켜든다. 알이 물에 뜨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알이 나오는 즉시 수컷은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맹꽁이 알은 낱개로 물에 떠 있는데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아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안양천 주변에 서식하는 맹꽁이는 약 2, 3천 마리. 짝을 찾아가는 여행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에 맹꽁이가 당도한 곳은 콘크리트 배수로다. 콘크리트 배수로도 일시적으로 물이 차 있지만 언제 마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발버둥 쳐보지만 때는 늦었다.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죽음의 덫 속에도 사람이 있다. 이 수컷은 너무 오래 노래를 부른 나머지 목이 쉬었다. 기어코 짝을 만났다. 이곳 콘크리트 배수로에서 알도 나왔다. 하지만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것이고 부화한다 해도 콘크리트 열기에 말라 죽을 확률이 높다. 콘크리트 배수로는 맹꽁이들에게 달콤한 유혹일 뿐이다. 자전거 도로변 도랑에서는 성장의 행진이 이어진다. 맹꽁이의 알과 올챙이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 알은 하루 이틀 만에 부화한다. 올챙이는 아가미 호흡을 하며 물속 유기물을 먹고 자란다. 빗물은 생명을 꽃피우고 살찌운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서로 만나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 비가 그친 안산 갈대 습지. 따가운 햇살에 갈증이 난 괭이 갈매기. 습지에서 목을 적신다. 흰뺨 검둥오리는 24마리의 대식구를 이루었다. 부들숲 한켠에선 뿔론 병아리가 새끼를 얻었다. 마름 위에 둥지를 튼 시와호와 달리 부들 사이에 지어 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게 돼 있다. 아비는 어린 새끼에게 깃털을 선물한다. 깃털은 소화된 찌꺼기를 토해낼 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것을 막아준다. 이 부부도 2마리의 새끼를 얻었다. 아비의 등은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런데 아비 곁에 또 다른 새끼가 붙어 있다. 지난 5월 초에 부화한 새끼로 약 2개월 정도 자랐다. 곧 부모로부터 독립을 앞두고 있다. 큰형은 동생의 먹이를 가로채기도 한다. 아직 부모로부터 먹이를 받아먹을 시기다. 어미는 어린 새끼 가까이에는 얼씬도 못하게 단속한다. 이에 아랑곳 않고 큰형은 베넷짓 하듯 업어달라 애교를 부린다. 식구들이 늘어나자 뿔론병아리 부모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어린 동생도 제법 큰 것도 꿀꺽 잘도 삼킨다. 뿔론병아리는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는다. 물고기에는 각종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새끼에게도 틈만 나면 깃털을 준다. 펠릿을 할 때 물고기 뼈가 목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 몸속 기생충을 함께 걸러내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봄에 태어난 뿔론병아리 새끼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새로 태어난 새끼는 5일째. 아비는 수시로 새끼에게 수영 훈련을 시킨다. 물에서 생존하려면 하루빨리 잠수 실력을 갖춰야 한다. 부모의 품을 벗어난 새끼는 늘 불안한 법. 아비의 외면에 누나에게 기웃거려 본다. 동생의 청을 받아줄까? 이때다. 새끼는 누나의 날개에 잽싸게 파고든다. 기어코 누나의 등에 업히고 말았다. 언제 떨어질지 모를 어색한 자세. 하지만 새끼는 싫은 기색이 전혀 없다. 아비는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좌불안석이다. 이처럼 다 자란 새끼가 어린 새끼를 업어주거나 보살피는 행동은 야생동물에게서 드물게 관찰된다. 물새류의 8%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동생은 누나의 등이 영 불편했는지 이내 아비 등에 올라탄다. 아무래도 아비의 등이 더 좋은가 보다. 어미는 수고한 누나에게 물고기 하나를 선물한다.
그런데 누나는 만지작거릴 뿐 먹을 의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어딘가로 물고 가는데 이때 어린 동생이 자기에게 달라고 먹이 욕심을 낸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누나도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누나는 자기가 먹기는커녕 새끼에게 주는 척을 한다. 제 어미처럼 물고기를 물에 적셔서 결국 동생에게 건넨다. 곧이어 다시 작은 물고기를 동생에게 먹인다. 더 줄 게 없는지 물속을 뒤지기까지 한다. 이번에도 작은 것 하나를 어미로부터 건네받아서는 자신이 먹지 않고 동생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어린 동생을 다시 업어주는 누나. 이처럼 성장한 새끼들은 부모의 새끼 양육을 돕는 경험을 쌓음으로써 다음 연도 번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경쟁과 투쟁만이 전부일 것 같은 야생세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모습으로 서로 도우며 대를 이어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야생의 헌신적인 면을 이 장마철 뿔론 뿅아리가 깨우쳐주고 있다. (7월) 중순 막바지 장마가 심수를 부린다. 먼저 태어났던 녀석들은 독립했고 어린 새끼는 이제 부화 후 3주째. 더 이상 새끼를 업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장대비다. 새끼는 어미에게 아비에게 태워달라고 애걸복걸이다. 위장막도 들이치는 비에 무용지물이다. 비에 맞으면 아플 정도로 세차다. 새끼는 집요하게 꽁지를 파고든다. 얼굴을 엉거주춤 걸치는데 성공했다. 힘들 때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부모다. 이렇게 장마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뿔론 뿅아리 가족의 여름도 깊어간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안양천. 맹꽁이 올챙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올챙이들은 빗물을 생명수 삼아 무럭무럭 성장했다. 산란 후 보름쯤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꼬리는 짧아졌다. 드디어 산란 후 한 달, 맹꽁이를 꼭 빼닮은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제 물을 떠나 땅의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후 장맛비를 기다릴 것이다. (9월) 초 안산 갈대 습지. 뿔론병아리 어린 새끼들은 건장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특유의 펭귄춤, 하트춤도 능수능란하다. 물살을 신속하게 가를 정도의 미끈한 몸. 힘찬 날갯짓.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독립의 첫째 조건은 비행 능력. 어미는 물 위를 질주하는 시범을 보인다. 새끼 뒤를 쫓아가며 날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새끼를 거친 야생으로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지막 내는 더욱 매섭다. 새끼들은 마지막 하트춤을 추며 서로를 격려한다. 용기를 내어 비행 연습에 돌입한다. 그리고 열흘 후 힘찬 질주 끝에 그들이 날아올랐다. 비는 생명을 키우는 힘이다. 뿔론병아리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성장시켜준 이곳 습지를 잊지 않고 내년 봄 또다시 고향을 찾아올 것이다.